인플레이션의 비용이 그렇게 크다면 왜 일부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걸까요?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첫 번째 비디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그걸 이용해 재화를 구매합니다. 그것은 마치 세금과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정부로 부를 이전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특별히 효과적인 세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만 인플레이션을 세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돈을 인쇄하는 것이 정부에게 편익이 될 만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인쇄하는 것이 경제에 편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후퇴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는 맛보기로 기본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교환 방정식을 상기해보세요. MB는 PY와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이 방정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대로 V와 Y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규모나 지속성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후보는 M으로 상징되는 통화 공급의 증가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언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M이 2배로 되면 P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화폐 수량설이 예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볼 때 돈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일 경우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M의 증가, 특히 예상치 못한 M의 증가가 실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경제를 생각해 봅시다. 제빵사, 양복장이, 목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물건을 사고 팝니다. 이제 짐바브웨와 같은 정부가 병사들에게 새로 인쇄된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군인들이 빵을 사기 위해 현금을 들고 문을 통과할 때 제빵사는 기뻐합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제빵사는 추가 근무를 하고 더 많은 조수를 고용하고 더 많은 빵을 굽고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나요 라고 제빵사가 생각합니다. 빵 수요가 증가하면 나는 위복과 캐비닛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야. 한편 양복장이와 목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똑같이 양복장이와 목수가 만든 재화를 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빵사가 셔츠를 사기 위해 양복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인들이 직접 셔츠를 구매했는데 셔츠값이 이미 올라버렸습니다. 양복장이와 목수도 매일반입니다. 그들이 사고 싶은 재화의 가격도 올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들의 실질 임금은 제빵사, 양복장이, 그리고 목수가 살 수 있는 재화 수량은 그들 자산의 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 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다음번에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그 정부는 더 높은 물가와 맞닥뜨리고 이전만큼 많은 재화를 사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인쇄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규 화폐가 경제에 유입되면서 예를 들어 제빵사는 당장의 양복장이와 목수에게 달려갑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돈을 써야 하니까요. V, 즉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합니다. 불행히도 양복장이와 목수는 같은 생각을 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가가 상승합니다. 결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인쇄하는 순간 제빵사, 양복장이, 목수들은 바로 눈치챕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추가 근무는커녕 제빵사, 양복장이, 목수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돈을 쓸 때쯤에 구매하려는 재화의 가격이 이미 인상되었을 거란 겁니다. 이를 깨닫고 제빵사, 양복장이, 그리고 목수는 더 이상 자신의 상점으로 한 주먹의 달러를 흔들며 들어오는 군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초과 근무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빵을 굽거나 더 많은 옷을 팔거나 더 많은 캐비넷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선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정부가 남용해서 예로 선거 판도를 흔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비유를 통해 배운 것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려고 돈을 주입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교환 방정식을 이용해 생각해보죠. MB는 PY와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 MV 증가는 YV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가 따라잡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는 P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대목에 주목하세요.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모든 과정은 반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통화 공급의 감소는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는 Y가 감소합니다. 결국 P가 따라잡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M이 감소하면 P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결과는 단기적인 경기 후퇴를 거친 후에야 나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최대 비용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조차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 뒤로는 모든 비용만 떠안고 아무런 편익도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는 경제를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마약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마약이 처음에는 자극을 주지만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 갈수록 많은 마약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약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약을 끊으면 심한 금단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실업률 감소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발생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초반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1981년과 1982년에는 매우 심각한 경기 후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제로 매우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을 통달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이 머리에 남도록 몇몇 연습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거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아직도 계시는가요? 마지널 레볼루션 대학의 다른 인기 비디오들을 확인해보세요.